자, 오늘 총정리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먼저 지난주 총정리했었던 것 중에 기법에 대한 핵심적인 것만 일단 보고 나서 오늘 두 번째 총정리 확실한 흐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패턴 조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까지 12주간 뭐를 배웠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패턴을 배웠습니다. 핵심 패턴이니까. 핵심 패턴이 어떤 게 있었냐면 일단은 첫 번째가 캔들과 이평선을 조합시킨 패턴, 두 번째가 거래량과 거래량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패턴. 지난 시간엔 이 위에 있는 1번을 우리가 배웠었죠. 어떤 게 있었습니까? 기억들 나시나요? 자, 처음이 첫 번째가 뭐냐면 주가가 1차 상승 시에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는, 적용을 할 수 있는 기법이 바로 이평선 크로스 기법이다. 두 번째, 2차, 3차 주가의 상승 시 우리가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기법이 뭐다? 이평선 폭파와 폭파 마이너 기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지난 시간 배웠었던 거고요. 오늘 시간에는 이 내용을 배우겠죠. 일단 지난 시간 배웠었던 내용 그림으로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주가 1차 상승 시 이평선 크로스 기법은 뭐냐라고 하게 되면 자,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주가의 캔들이 이런 식으로 이동평균선을 돌파하게 되면은 1단계 뭐다? 관심. 그리고 이렇게 눌리기 시작하면은 조정을 받으면서 이걸 눌림목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눌림목이 형성되면 2단계의 집중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의 3% 안에 들어왔을 경우에 여기가 바로 뭐다? 3단계 매수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매도 기법은 뭐냐면 지속적으로 상승을 지금까지 하겠죠? 그러다가 이동평균선이 이런 식으로 오고 있는데 주가가 올라오다가 음봉으로 이동평균선을 이탈을 했을 경우에 이때 바로 매도하는 게 아니고 이건 장중이겠죠. 그 종가 흐름을 보고 종가 기준으로 이동평균선 위에 올라가게 되면은 매도는 안 합니다. 매도 보류. 다만 이동평균선 위에 복귀를 못하고 종가 기준으로도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끝나면 거기가 바로 뭐다? 매도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간단하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리고 이평선 폭파 기법은 뭐죠? 2차 또는 3차 랠리에 우리가 편승을 할 수 있는 기법이라고 말씀드렸죠. 뭐다? 5일선, 21선, 61선이 이렇게 형성이 됐을 때 주가가 21선을 이탈을 할 경우에 1단계 관심을 갖고 있다가 돌파를, 뭐를? 5일선과 21선을 돌파를 할 경우에 2단계 집중 단계. 그리고 여기가 종가죠. 양봉은 여기가 종가, 파란색이면 여기가 종가겠죠. 그러니까 양봉이니까 요 종가가 끝나는 게 뭐다? 5일선과 21선 위에서 끝나면 3단계 매수. 이렇게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평선 폭파 기법이고 요거보다 조금 더 안 좋은 조건에서 다시 한번 상승 시도가 나오는 게 뭐냐면 이평선 폭파 마이너 기법이에요. 뭐냐면 20일과 60일선이 이렇게 있을 때 5일선이 21선을 치고 내려갈 때 1단계 관심, 그리고 21선과 60일선 사이에 있는 흐름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2분의 1선 아래로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2단계 집중. 그 흐름까지 나왔다가 이 주가가 21선을 돌파해서 끝나게 되면 여기가 바로 3단계 매수 시점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동평균선이 이만큼 내려와가지고 다시 돌린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힘이 작용하지 않는 이상 거의 불가능한 흐름이기 때문에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올라오게 되면 여기가 바로 어떻게 된다? 매수의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 이평선 폭파 또는 폭파 마이너 기법의 매도 기법은 조금 틀립니다. 왜냐면 1단계에서는 종가 기준 봐가지고 오르게 되면은 보류하고 이탈하게 되면 매도했죠. 그쵸? 근데 2차, 3차 주가 상승에는 일단 시가 내지 종가 자체 관리가 안 되게 되면은 이거는 어느 정도의 힘이 약해졌다라고 판단을 빠르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다가
21선을 이탈하는 순간 뭐로 이탈한다? 양봉 또는 음봉, 다시 말해서 시가 또는 종가가 21선을 이탈하게 되면 뭐다? 여기에서 바로 매도를 한다는 거예요. 종가로 보지도 않습니다. 시가 자체가 이탈하게 되면 힘이 약해졌구나. 근데 이 종목은 1차 상승이 아니고 2차, 3차 상승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힘이 약해지면 여기서 재차 상승을 들어가기에는 다소 좀 어렵다 판단을 하고 그 위치에서 우리가 매도를 한다라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본강 정리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뭐냐면 우리가 2번 방금 전에 보셨죠? 기억들 나시죠? 두 번째 거래량과 거래량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패턴을 조합시킨 골든벨 기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지난주에 숙제 내드렸죠? 숙제 기억들 나시나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 위에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주가가 막 이렇게 움직이죠. 그리고 밑에 거래량이 나오죠. 그럼 이 주가와 거래량의 색깔을 맞춰야 된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맞추셨나요? 잘 맞추시지 못하겠다고 생각이 되시면은 사용하시는 증권사의 그 고객만족센터, 소위 말하는 콜센터라고 그러죠? 그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아주 쉽게 거기서 설명을 주실 겁니다. 일단 그거는 숙제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거래량 골든벨 기법에 대해서 배울 텐데 이제 뭐냐면 이거는 거래량이에요, 여러분. 아까 나왔었던 무슨 이런 왔다 갔다 했었던 그 캔들이 아닙니다. 봉이 아니고 거래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거래량의 이동평균선을 21선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설정, 요게 바로 요 거래량의 21 이동평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되느냐? 매수 기법은 거래량이 이 21 이동평균선을 돌파했을 때 우리는 관심을 갖습니다. 첫 번째 관심.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20일 이동평균 거래, 20일 이동평균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20일 동안의 평균 거래량의 250%, 다시 말해서 2.5배가 넘어가면 우리는 종가 기준으로 매수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보시겠지만 요만큼이, 그쵸? 요만큼이 20일 이동, 그러니까 20일 평균 거래량인데 지금 봤더니 한 배는 됐는데 두 배 자체가 안 되죠? 그럼 이건 관심에서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케이스를 우리는 매수할 거냐라고 봤을 때 바로 이 케이스가 되는 거죠. 자, 보시게 되면 이 20일 평균 거래량의 2.5배가 넘어가는 거래량이 발생을 했을 때 일단 21선 돌파를 했기 때문에 1단계 관심 250%를 넘어갔기 때문에 종가 기준으로 매수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끝. 굉장히 간단하죠? 별게 없습니다. 아주 쉬운 간단한 논리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이거에 대해서 그거구나, 그게 끝이구나, 과연 그게 정말 끝일까 예시를 통해서 제가 증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매수가 가능하느냐, 일단 어떤 흐름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검은색 선이 여러분 이 검은색 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이에요. 뭐의? 거래량들의 20일 이동평균선이에요. 아시겠죠? 거기에 돌파했죠? 그럼 1단계 관심이에요. 그쵸? 돌파를 했으니까, 검은색을 돌파했으니까, 거래량이. 근데 봤더니 눈대중으로 보기에도 이게 두 배도 약간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된다? 이거는 관심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요 다음도 돌파했지만 안 되죠? 요것 또한 관심에서 끝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마지막 보시게 되면 이 21선을 돌파를 했죠. 그럼 1단계 관심인데 250%, 이 250%가 뭐냐면 요거의 2배 반이란 얘기예요. 요거의 하나, 둘, 반을 돌파했으니까 이게 뭐다? 관심 및 매수가 동시에 들어가는 겁니다. 매수 신호란 얘기예요. 볼까요? 이거는 어떤 건지 일단 간단한 예시고, 자, 두 번째 예시 볼게요. 뭐냐면 보세요. 자, 위에 있는 거는 우리가 매수할지 안 할지 이 캔들 흐름이니까는
그냥 일단 이 위에 있는 거는 보지 마세요. 위에 있는 거 보지 마시고 밑에 있는 거래량만 보시는 겁니다. 지금은 거래량과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패턴을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아시겠죠? 자, 21선 검은색 선으로 여러분들 잘 보이게 이렇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근데 21선 넘어오는 거래량이 없죠. 근데 여기 21선 넘어 들어왔죠. 그럼 어떻게 된다? 1단계 관심인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기에도 어떻습니까? 2배가 안 되죠. 2배가 안 돼요. 눈으로 보시더라도 2배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건 그냥 관심에서 끝나는 겁니다. 근데 다음날 21선을 돌파함과 동시에 요 250%까지 넘어 들어갔어요. 거래량이. 그럼 어떻게 된다? 종가 기준으로 매수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종가 기준으로 매수. 거래량만 보고 종가를 우리는 매수에 들어가겠다. 과연 이 기법이 맞아 들어가겠느냐? 한번 볼까요? 여기서 우리는 매수했죠? 여기가 어디냐면 저 앞입니다. 아까 그 끝에 매수했던 데를 앞으로 당겨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이 이후에 우리 종가 기준으로 매수를 했는데 어떻게 주가가 움직임이 나오느냐라고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죠. 그쵸? 신기하죠? 자, 우리가 지금 거래량 기준으로만 해가지고 실제로 매수와 매도를 판명을 할 수 있다는, 매수와 매도 액션을 취할 수 있다라는 거를 실제로 배워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간단한 식을 배웠는데 이제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저하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왜냐? 세 번째 예시 하나만 더 보고 말씀을 드리게 되면 앞에 250% 안 넘어갔으니까 아무것도 없고 두 번째도 250% 안 넘어갔으니까 관심에서 끝나고 세 번째도 어떻게 됩니까? 250%가 안 넘어갔으니까 여기 넘어갔죠? 250%가 넘어갔으니까 세 번째는 여기서 매수 사인이 나왔고 뭐를 매수합니까? 요 종가 기준으로 매수하는 겁니다. 뭐에? 주가의 종가 기준으로 매수. 이 케이스도 어떻게 나오느냐? 매수 시점이 또 여기입니다. 그쵸? 아까 우리가 매수했던 데를 앞으로 당겨놓은 거예요. 그 뒤에 어떻게 되느냐? 이 종목도 그대로 상승을 하죠. 그렇다 그러면은 과연 이런 흐름들이 과연 왜 나올까요? 신기하죠? 왜 거래량만 가지고 했는데 이런 흐름들이 나올까? 간단하게 제가 도식화만 거래량 골든벨 기법을 설명을 드린 거고, 이제는 그 본질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거래량 21선이라는 건 뭡니까? 21선 이동평균선 어려운 게 아니에요. 거래량도 21선이라는 거는 20일은 한 달에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중에 여러분 토요일과 일요일은 빼야 되니까는 시장이 일주일 동안 열리는 일주일 7일 동안에 5일 열리죠. 이게 한 주죠. 그러면은 4주가 시장이 열려요. 다시 말해서 한 달이 시장이 열리면 20일이 됩니다. 그럼 20일 평균이라는 거는 다시 말해서 한 달의 평균적인 거래량, 다시 말해서 어떤 종목의 한 달의 평균적인 거래가 되는 거래량 자체를 의미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평균을 벗어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된다라는 거죠. 21선을 돌파한다라는 거는. 평균보다 어떤 방향으로든 위든 아래든 평균을 돌파하게 되면은 그만큼 평균을 넘어서는 힘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250%라는 건 여러분 평균보다 조금 평균보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평균을 조금 넘어가는 수치도 아니고 2배가 넘어서 2배 반씩이나 되는 거래량이 폭발을 했다라는 거는 어떤 힘이 확실하게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바로 확실한 개입 신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누구의? 시장을 또는 종목을 이끄는 누군가의 확실한 개입 신호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250%냐? 250%는 여러분 이 기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제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250%에 대한 그 확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렇게 선정을 해 놓은 거니까 여러분들도 250%를 사용하시면은 무난하게 이 기법을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시 말해서 평균을 250% 넘어간다는 거는 확실한 개입 신호가 나왔다.
그래서 우린 그 개입 신호를 따라간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제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21선 설정해 놓은 거고, 그리고 250% 설정해 놓아서 21선 돌파 시에 1단계 관심, 그리고 250% 넘어갈 때 2단계 매수 단계를 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실전에서도 이런 흐름이 나오느냐 볼까요? 자, SSCP의 실전사를 보게 되면 여러분 이 거래량 골든벨 기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위에 있는 거는 일단 다 무시하세요. 무시하시고 위에 있는 건 무시하시고 우리 이 밑에 있는 거래량만 본다라는 거죠. 첫 번째 뭐를 보느냐? 21선만 보면 되는 거죠. 21선 검은색. 자, 검은색을 21평균 21선을 넘어가는 빨간 양봉이 나올 경우에 관심인데 못 넘어서죠. 못 넘어서죠. 못 넘어서죠. 자, 여기에서 넘어섰습니다. 근데 봤더니 1단계 관심이고 2단계 매수할까 말까라는 걸 고민을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매수 단계는 250%가 넘느냐라는 걸 봤을 때 이거는 2배도 안 되죠? 2배도 안 되죠? 2배도 안 되기 때문에 2배도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다? 관심에서 끝난다. 매수가 아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2배 반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뭐다? 이게 바로 매수 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종가 기준으로 매수가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아이고. 잠시만요. 종가 기준으로 250%를 넘어갔기 때문에 종가 기준으로 매수가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매수를 하게 되면은 이 흐름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 앞으로 흐름이 땡겨놓은 건데 이 뒤에 흐름, 우린 종가 기준 매수했고 뒤에 봤더니 이런 식으로 끝없이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실전 사례에서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사례 하나만 더 볼까요? 수익률 계산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매수가, 우리가 종가 기준으로 매수를 했었을 때 9,040원에 매수를 한 거고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갖고 이날 고가를 봤더니 13,350원. 단기적으로 한 달도 안 된 흐름에서 우리 매수가 대비 고가 수익률이 플러스 47.6%까지 나왔다라는 겁니다. 확실하게 시장에서 쓸 수 있는 기법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슈캠스의 흐름 한번 봐볼까요? 슈캠스의 흐름. 동일하죠,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서는 지속적으로 관심 단계, 돌파를 해서 관심이 나왔지만, 250% 자체가 안 돼요. 약간 안 됐기 때문에 매수 사인이 안 나왔고, 여기는 250%가 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왜냐면, 평균 거래량이 얼마다? 20일 이 평균 거래량 자체가 11만 주인데 이날 거래량이 28만 주가 터지면서 255%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255%니까 250을 넘어가니까 종가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는 신호가 나온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뒤에도 어떻게 흐름이 나오느냐? 여기가 바로 여러분, 여기 아닙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가 매수를 했었던 그 자리입니다. 250% 됐었던. 그 이후에 흐름이 어떻게 나오느냐?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이 주가의 랠리가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매수가 얼마였느냐? 봤으면은 매수 단가가 21,200원, 그리고 이 고가가 27,700원 때문에 이것 또한 한 달 남짓 안 된 케이스에 30.6%의 수익률이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충분히 적용시킬 수 있는 기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우리가 첫 번째는 거래량 골든벨 기법을 배웠고, 근데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그 20일 이동평균선을 250% 넘어가는 거래량이 많이 나오진 않아요. 잘 나오진 않아요. 250%가 자주 넘어가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50% 아닌 거는 무조건 다 버릴 거냐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버릴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 250%가 안 나온다 그래도 어떤 접근을 거래량 기법으로 할 수 있겠느냐? 이게 바로 지금 배우실 거래량 골든벨 마이너 기법입니다. 마이너라는 거는 여러분
뭐 메이저리그, 마이너리그 이런 거 있잖아요. 거래량 기준으로 250%가 안 되기 때문에 마이너, 메이저가 아니고 마이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보시면 자 여기 요 거래량이죠. 요거는 일단 신경 쓰지 마세요. 요 거래량을 돌파하게 되면 1단계 관심 단계로 무조건 동일하게 가져갑니다. 다만 250%가 안 되죠. 이 250% 안 되는 걸 어디서 보충을 할 거냐라는 거는 여기입니다. 이 돌파 이후에 종가 기준으로 주가가 10% 이상 상승했을 때 이 모자른 부분을 주가가 채워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 이상 상승했을 때 2단계 집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집중했다 10% 이상에서 사느냐? 절대 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뭐냐면 눌림목을 기다려야 됩니다. 매수 단계는 어디다? 자, 다음 날이건 다다음 날이건 3일 후건 4일 후건 5일 후건 간에 이 양봉의 2분의 1선과 3분의 1선에 우리가 이렇게 그물망을 쳐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여기에 이 그물망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 흐름에서 우리가 매수를 들어가겠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흐름에서 우리가 매수를 들어가겠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자 250%안 돼도 1단계 관심 단계 돌파하면 관심 가졌다가 안 되는 부분은 뭐로 채운다? 주가의 상승률 10% 이상이면은 아 모자란 부분 채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2단계 집중을 하고 있다가 종가로 매수를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음날 다다음날 하여간 기다렸다가 요 몸통의 2분의 1선과 3분의 1선 안에서 기다렸다가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서 우리는 매수를 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마이너 기법입니다. 그러면 실전 사례를 바로 보도록 할게요. 볼게요. 자, 여기 선 21선이 보이시죠? 21선인데 지금 하나도 돌파를 안 하고 있습니다. 돌파를 안 하고 있어요. 양봉으로 돌파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매수는 양봉 돌파예요. 매수는 양봉 돌파. 양봉으로 돌파를 안 하다 봤더니 여기에서 양봉으로 돌파를 하지요. 근데 모자라요. 이 모자른 250%가 안 되는 부분을 어디서 채운다? 주가에서 채운다라는 거예요. 또 주가에 봤더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실 텐데 이날이 12.9%가 상승을 한 겁니다. 12.9% 상승. 자, 그러면은 모자랐던 이 거래량을 주가 상승률로 커버를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우린 뭘 하면 된다? 자, 그럼 이 종가로 사는 게 아니고 2분의 1과 3분의 1에다가 그물망을 이렇게 쳐놓고 기다리자라는 거죠. 기다리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기다리게 되면은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우리가 여기서 기다리고 그물망을 쳐놨는데 다음 날은 그대로 올라갔죠. 근데 그 다음 날은 어떻게 됐습니까? 요 그물망 안에 들어왔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뭐 한다? 3단계 매수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1단계 돌파 관심 10% 이상 2단계 그물망 3분의 1, 2분의 1 안에 들어오면 3단계 매수 끝. 아시겠죠? 그러면 이 이후에 어떤 흐름을 실전에서 평산이란 종목이 움직였느냐? 자, 우리가 매수한 시점은 여기에요. 굉장히 조그맣고 낮아 보이죠? 여기입니다. 여기 10%. 근데 아까 봤을 때는 굉장히 높아 보였지만 여기에서 매수를 했고 지속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동부화재 케이스도 한번 보겠는데요. 동부화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량 먼저 볼게요. 거래량 돌파하는지 양봉이 봤는데 어떻게 된다? 여기서 돌파했죠. 아쉽게도 250%가 안 됐습니다. 한 2배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 모자른 부분을 우리 주가로 채우자. 봤더니 10.5%에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1단계 이제는 관심, 2단계는 10% 이상이니까 집중, 그리고 3단계는 어떻게 된다? 요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그쵸? 3단계는 어떻게 한다? 2분의 1과 3분의 1선 그려놓고 요 안에 들어오게 되면 매수할 건데 바로 들어왔죠? 그럼 바로 매수 단계까지 가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 매수한 이후에 동부화재의 흐름도 어떻게 됐냐면
격이에요, 여러분. 아까 굉장히 높은 것 같아도 지금 봤더니 우리가 매수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한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두 기법. 거래량 골든벨과 거래량 골든벨 마이너 기법. 이 기법의 차이는 뭐다? 250%가 되느냐, 안 되느냐. 안 되는 부분은 마이너는 주가로 채우고, 또 하나가 뭐다? 250%가 됐을 경우에 종가 기준 매수하지만 250%가 안 되고 뭔가 부족하니까 거래량으로 주가 상승률 10%로 부족한 부분을 채웠을 경우에는 종가 기준으로 매수하는 게 아니고 이 몸통의 2분의 1선과 3분의 1선을 기다렸다가 다음 날이건 다다음 날이건 잡는다. 눌림목을 공략한다. 이 두 기법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정리가 되시죠? 이거 지금까지 여러분 디테일하게 각 케이스마다 실전이나 이런 거 다 제가 강의해 놨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한번 다시 보기 하셔가지고 한번 쭉 봐보세요. 그럼 아주 이 흐름들에 대해서 저게 이 얘기였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매수기법 배웠으니까 매도기법을 배우겠는데요. 이 거래량 골든벨, 아까 동일하게 거래량 골든벨이나 골든벨 마이너나 두 기법은 매수 기법은 차이가 나는데 매도 기법은 동일합니다. 그쵸?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간단해요. 여러분, 이것도 거래량이에요. 거래량인데 요게 뭐냐면은 20일 이동평균, 거래량 이동평균, 지금까지 봤었던 이동평균이에요. 아시겠죠? 그랬을 때 자, 이런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매수를 했을 때 제가 가린 거예요, 일부러. 우리가 매수를 했을 때 뭐예요? 20일에 양봉 거래량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할까 말까 생각을 했으니까 매도를 할 때는 음봉 거래량이 21선 돌파할 때 1단계 관심을 갖고 매도할까 말까를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반대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볼게요. 21선을 돌파를 하는 음봉 거래량이 나왔을 때 1단계 관심, 여기 돌파했죠? 또 여기 돌파했죠? 근데 2단계로 매도를 할 거냐 말 거냐라는 거는 뭐를 기준으로 하냐면 최근 5일간의 최대 양봉 거래량을 넘어가는 음봉 거래량이 나올 경우에 우리는 매도를 합니다. 말이 어렵죠? 간단하게 보세요. 21선 넘어갔으니까 얘도 관심. 근데 얘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 제일 많은 양봉 거래량을 넘어갔기 때문에 2단계 매도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왜 매도가 안 되냐? 하나, 둘, 뒤에 없지 않습니까? 없어도 되죠. 바로 전날보다도 양봉보다도 안 되는 거래량이니까 얘는 매도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이것도 하나하나 하겠지만 여러분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냐면, 자, 거래량입니다. 이 빨간색, 이제 파란색 때문에 빨간색으로 20일 이동평균선을 제가 눈에 잘 보이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자, 1단계 뭐예요? 일단 20일 이동평균선 요 빨간 선을 돌파했으니까 1단계 관심을 갖되 최근 5일간 하나, 둘, 셋, 넷 다 갈 필요도 없죠. 5일간의 최대 양봉 거래량인 전일보다도 안 되니까 관심에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날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죠. 이날 같은 경우에도 돌파를 했으니까 1단계 관심은 갖되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 4개 전의 거래량보다 안 되니까 그냥 관심만 갖고 매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돌파했죠? 그럼 1단계 무조건 관심입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5. 최근 5일간의 최대 양봉 거래량인 이 거래량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다? 바로 매도 사인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사례 많이 보여드릴게요. 이해가 되시죠? 자, 예시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지속적으로 상승하던 주가가 여러분
지금 여기 검은색 21선 돌파하는 흐름, 음봉이 나오나 봤을 때 음봉 자체가 지금 아직 안 나왔죠? 안 나왔다가 이렇게 음봉이 나왔죠? 돌파를 21선 했죠? 그럼 1단계 관심을 갖는가 동시에 2단계 매도 단계에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는 뭐에서 결정한다? 최근 5일간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 최대 양봉이 얘죠. 양봉 거래량 중에 제일 많은 것보다 넘었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종가 기준으로 매도 신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얘가 어떻게 움직였냐? 여러분, 저기 있었던 게 여기에요. 당겨놓은 거예요, 앞으로. 앞으로 당겨놓은 겁니다. 그쵸? 이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매도를 했는데 이 신호 이후에 어떻게 주가가 움직였냐라는 걸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 우리가 이해를 했으니까 또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시청자 여러분, 집중을 한번 해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것 또한 21선 기준으로 해가지고 음봉이 돌파를 한 거죠. 음봉이 돌파했으니까는 21선, 20일, 한 달 동안의 평균적인 거래량을 평균을 넘어서는 힘 자체가 나타났다. 어떤 힘으로? 음봉의 힘으로. 음봉은 뭐예요? 매도의 힘이 나타났다. 한 달 평균을 넘어서는 매도의 힘이 나타났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다가 최근 5일, 왜 최근 5일입니까? 5일은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그쵸? 7일이 일주일이 아니죠? 토요일, 일요일은 거래가 안 되니까 5일이 일주일인데 이 일주일 중에 최대 양봉 거래량이라는 거는 일주일간의 가장 큰 매수의 힘, 그게 바로 최대 양봉 거래량인데 그 양봉 거래량을 넘어섰다라는 거는 일주일 동안에 가장 컸던 매수의 힘을 넘어서는 매도의 힘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의 힘이 매수의 힘을 압도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시그널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위치에서 우리가 매도를 들어간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이게 그 얘기예요. 21선 돌파하는 음봉은 한 달 평균을 넘어서는 힘. 어떤 힘? 음봉이니까 매도의 힘이 나왔다. 최근 5일간 최대 양봉 거래량을 돌파한다. 뭐다? 최근 5일간의 최대 양봉 거래량이라는 거는 최근 5일간, 일주일간 최대 양봉 거래량, 최대 매수의 힘을 압도한다. 뭐가? 이 음봉, 다시 말해서 매도가. 그래서 매도 시그널로 잡는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정리가 되시죠? 여러분, 제가 무차 이 강의를 진행하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한테 강조드렸던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제 좀 대답하실 때도 됐잖아요. 마지막인데요, 그쵸? 뭐라 그랬어요? 도식화를 해서 외우려고 하게 되면 여러분, 시장에서는 이 정형화된 패턴을 딱 이렇게 공식, 수학 공식처럼 나온 패턴을 그대로 보여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의미를 알고 우리가 받아들인다 그러면은 여러분 약간의 변형적인 흐름이 나와도 여러분 그쵸?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매수하고 매도하고 적용을 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즘 드라마 공부의 신에서 뭐라고 합니까? 일단 달달달 외우는 것도 좋은데 그 조금 변형된 거가 그 뭐 지문 안에 있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다시 말해서 흐름 자체를 파악하라는 얘기죠. 그쵸? 이해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본론적으로는. 바로 여러분들도 그런 관점에서 이 기법을 1 플러스 1은 1 더하기 1은 2 이게 아니고 1과 1이 더하면은 어떻게 돼가지고 물을 반 따르면 2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실전 사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의 케이스예요. 다음이라는 종목의 케이스입니다. 다음 20일 거래량을 넘어가는 양봉 흐름을 딱 음봉 매도니까 음봉 봤으니까 20일 넘어가는 음봉 나왔죠. 그러면은 일단 관심을 갖되 최근 5일간 최대 양봉 봤더니 하나, 둘, 셋, 3일 이전의 매수의 힘이 이날 매도의 힘보다는 세요.
그러니까 매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쭉 봤더니 20일 평균을 넘어가는 힘 자체가 나오질 않았어요. 그쵸? 그랬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20일 평균을 넘어가는 음봉, 다시 말해서 매도의 힘이 나왔고 최근 5일간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 최근 5일간 최대 양봉, 최대 매수의 힘을 압도하는 매도의 힘이 등장을 했다. 바로 여기가 매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바로 이 앞입니다. 이 앞에서 지속적으로 하락을 매도 신호 주고 나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매도한 가격이 얼마냐? 우리가 매도한 가격은 89,900원입니다. 근데 여기 끝까지 매도 기회를 놓치게 되면 이 저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58,600원. 매도 신호를 놓치게 되면 하락률만 해도 여러분 마이너스 27.5% 나이아가라 폭포 떨어지듯이, 제가 그 표현을 되게 많이 쓰는데요. 나이아가라 폭포라는 거를 많이 쓰죠.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 떨어지듯이 주가가 떨어지는데 나이아가라 폭포는 관광용이지 여러분들이 튜브 타고 점프해서 체험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죽습니다. 그쵸? 눈으로 관광 차원에서 보시기만 해야지 그걸 몸소 체험하시겠다? 죽습니다. 이것도 눈으로 매도 타이밍 잡고 보셔야 되는 거지 몸소 매도 안 하시고 한번 버텨보시겠다? 예, 계좌가 죽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음 흐름 동부화재 케이스 볼까요? 동부화재도 어떻게 됩니까? 동부화재도 요 앞에서 매도 사인을 잡는데 넘어갔죠. 넘어갔으면 1단계 관심 하나, 둘, 셋, 넷, 5개를 봤는데 이 힘보다는 약간 못 미치는 힘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매도가 아니고 여기도 돌파는 했지만 전날보다 매도 힘이 약하죠. 그래서 여기도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오다 보니까 이날 돌파를 했죠. 돌파를 했는데 하나, 둘, 셋, 넷, 5개의 최대 양봉의 힘보다 높은 매도의 힘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매도 신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 또 어디예요? 여기가 요 위치입니다. 요 위치. 요 위치에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는 거예요. 반등은 좋지만 역시 방향 자체는 하락입니다. 그럼 매도 사인을 여기서 줬는데 매도 단가가 52,000원의 매도 단가를 준 거고 저가가 얼마다? 33,550원의 저가를 준 겁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매도 기회를 놓쳤다 그러면 여러분 하락률은 마이너스 35.4% 체험용 아닙니다. 관광용입니다. 여러분 바라만 보셔야 되는 하락의 흐름이다. 매수도 중요하지만 매도를 더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케이스 하나 더 볼까요? 케이스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좋죠. 자, 일양약품의 케이스. 일양약품 21선 넘어가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양봉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보세요. 여기에서 여러분 250%가 딱 넘어가면서 사실 보게 되면 여기서 매수 사인이 사실 나오기는 했어요. 나오고 나서 지속적으로 근데 지금 우리가 매수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자고요. 자, 매도 음봉만 보자고요. 음봉 계속 21선 못 넘어가죠. 21선 못 넘어가면 음봉이 검은색 못 넘어가면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닌데 봤더니 21선 넘어가는 음봉이 나왔는데 하나, 둘, 셋, 넷, 5 최대 양봉 거래량을 넘어가는 음봉이 여기서 딱 나왔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가 바로 뭐다? 매도예요. 매도.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매도 사인이 하나 또 나왔죠. 근데 일양약품 케이스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또 한 번의 매도 시그널을 또 준 거예요. 자, 볼까요? 지속적으로 하다가 또 반등을 한번 줬는데 불구하고 여기서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 돌파했으니까 관심 하나, 둘, 셋, 넷, 5개 넘어가는 흐름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도 매도. 다시 말해서 매도 사인이 2번 줬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런 케이스는 많지는 않지만 매도의 흐름이 나오고 반등을 주는데 역시나 또 한 번 매도 신호를 주면서 힘은 지금 현재 일양약품의 힘은 매수의 힘보다는 매도의 힘이 더 강한 상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이해들 되시죠? 이해들 되시죠? 한번 볼게요.
일양약품 1차 매도 신호 줬고요. 또 봤더니 여기서 또 2차 매도 신호 방금 전이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매도 단가 1차 기준으로 67,500원에 매도하세요! 라고 준 거고, 안 하셨어요? 안 하셨으면 저가는 이만큼 갑니다. 42,000원까지 얼마? 하락률은 37.7%의 하락률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쵸?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소디프 신소재. 발음이 세죠? 죄송합니다. 제 말투가 좀, 인천 출신인데,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말투가 센지 모르겠어요. 제 억양 자체가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하여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많이 이해해 주시고, 게시판에 말투나 억양 이상하다 이런 얘기 안 올려주셔갖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해해 주셔가지고. 자, 소디프 신소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흐름도 마찬가지예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다가 봤더니, 이중으로 1개, 2개 매도 사인이 나왔죠? 이제 아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게 최대 아닙니까? 요 날도 매도 사인 나오고. 그러고 나서 봤더니 추가적으로 상승을 조금 더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됐습니까? 또 매도 사인이 여기서 또 나왔죠. 또 나왔죠. 이건 뭐냐면 여러분, 매도의 힘이 매수의 힘을 압도하기 시작하는 단계별로 단계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느냐? 자, 1차 매도 사인, 2차 매도 사인 앞에서 봤고요. 그 이후에 소디프 신소재는 이런 식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매도 시그널을 줬던 매도 단가가 94,000원. 그리고 이 저가가 얼마? 53,500원. 그래서 하락률이 마이너스 43.1%의 하락률을 보였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외우지 마시고 절대적으로 그냥 외우지만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서 이게 매도의 힘이 점차 강해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몸소 체화시키면은 여러분들이 향후에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쵸? 이제 조금 숨통을 트일까 말까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향후에 여러분들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매도 기법까지 배웠어요. 근데 여러분 또 우리가 중요한 게 이 골든벨 신호가 좋은 게 하나가 있었죠. 뭐냐면 손실 제한법. 말이 거창해서 그런데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손절매. 매수해가지고 수익이 많이 나는 기법이라는 걸 알고 있죠. 또한 매도 기법까지 신호 자체도 좋게 나오는데 우리가 손절매 들어갔는데 거짓 신호가 나왔을 때 우리가 손실을 제한시켜야 이만큼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겠지 않습니까? 손절매 어떻게 된다? 골든벨 양봉이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골든벨 양봉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이건 여러분 거래량 아니에요. 거래량 골든벨이 250% 넘어간 양봉이라고 쳤을 때 우리가 종가 기준 매수했죠. 매수했는데 손절매 가격을 얼마에 잡는다? 이날 매수한 날의 몸통 아랫부분 몸통 다시 말해서 시가를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면 여기에서 매도를 한다라는 겁니다. 좋은 게 뭐냐면 손절매 기법이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 그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주식 매매를 할 때 전략을 미리 짜고 들어가야 됩니다. 주식은 여러분 녹록하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제가 강의로 진행을 했었던 것도 왜 주식시장에 대한 메커니즘 굉장히 쉽게 설명드렸죠. 주식시장은 우리가 들어가서 쉽게 매매를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전략적으로 짜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매수를 함과 동시에 왜 여기 매수를 해야 되는지부터 시작되었고 매수하면은 매도를 얼마야 할 거고 만약에 내 판단이 틀렸다 그러면은 내 판단을 인정을 하고 손절매 손실을 얼마로 제한을 시킬 거냐 이 매수와 동시에 매도와 손절매에 대한 시나리오가 한꺼번에 다 압축이 돼 있어야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시장에서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이상 지금 모르시고 수익을 내시는 것은 진정한 수익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지속적인 수익이라 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때문에 이거는 손절매 기법까지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어떻게 되냐면 자, 손절매 우리가 매수를 일단 들어가자고요. 매수를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 250%를 넘어갔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가 기준 매수가 되겠죠.
한 30분도 안 됐죠? 한 25분 정도, 20분 정도 전에 배웠던 거래량 골든벨 기법이에요. 그쵸?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매수가가 우리가 여기 매수를 하겠죠. 그쵸? 매수함과 동시에 어떻게 한다?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우리가 매도 신호에 매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손절가를 잡고 손절매를 어떻게 한다? 실행을 한다. 우리가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손절매 가격, 이 밑에 아랫부분을 다음날 이탈했죠. 그렇게 되면 아, 내 판단이 틀렸구나. 이 신호는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매도, 다시 말해서 손실을 제한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이 위치죠. 우리가 골든벨 신호를 잡고 매수 신호를 잡고 들어갔는데 다음날은 더 큰 매도 신호가 사실 나왔어요. 근데 이 신호가 아니더라도 이 하단을 양봉의 몸통 하단을 이탈했기 때문에 손절매가 나가야 되는 거고, 손절매 이후에는 이 종목은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이해들이 되시죠? 자, 두 번째 네오이즈 게임즈예요. 네오이즈 게임즈. 이 흐름도 어떻게 되냐면은 실제로 지속적으로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다가 보시게 되면 이게 워낙 거래량이 적기는 해요. 근데 교육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21선이 넘어 들어가는 것도 이거 뭐 2배 반도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넘어 들어갔죠. 워낙 거래량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쵸?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실제로 우리가 종가 기준으로 매수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럼 매수 신호는 우리가 매수가를 여기서 잡았는데 다음 어떻게 된다? 몸통 하단을 손절매 가격으로 잡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이건 다다음 날이건 그 다음 날이건 간에 이탈을 할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한다? 손절매를 한다라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시죠?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매수 여기에서 했죠. 여기서 했는데 바로 손절매 가격을 이탈을 했죠. 장중에 이탈을 하면서 매수했지만은 요만큼의 손실은 우리가 감수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손절매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손절매 여기서 했는데, 그쵸? 손실 제한을 했습니다. 손실 제한한 이후에 만약에 손실 제한을 짧게 안 했으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 추가적으로 하락합니다. 가격대가 얼마입니까? 우리가 24,000원이죠. 24,000원에 매도할 수 있었던 거를 19,800원까지 끌고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절매를 짧게 해줘야 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손절매 거짓 신호가 많이 발생을 하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노리는 250%의 거래량은 뭐다?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그죠? 외국인 또는 기관, 뭐 사모펀드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하여간 대표적으로 주가를 리드하는, 다시 말해 주가 상승의 원인을 제공하는 좀 좋은 말로 세력을 안 쓰려고 여러 가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세력의 개념이에요. 주가를 이끄는 주체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를 판단을 하기 위해서 250%를 한 건데, 여기에서 이런 신호가 나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런 세력들이 나와서 거래량이 올라간 게 아니고 공시 하나나 뉴스 하나가 딱 뜬 거예요. 자, 이 종목이 뭐 예를 들어서 얼마의 수주를 했다라고 공시 하나가 딱 뜨다 보니까 그 공시가 뜨면서 개인들이 막 거기에서 뭐 합니까? 단타하겠다고 막 매수 매도 하다 보니까 거래량이 쭉쭉쭉쭉쭉쭉쭉 하면서 250%를 넘어가게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250%는 의미 있는 250%다? 아무 의미가 없는 단타로 인해서, 단기 매매로 인해서 쌓여진 250%는 거래량 기준으로는 250%라도 우리가 원하는 주가 리딩 세력이 들어온 흐름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을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